네, 안녕하세요. 면접병 면접과 영입니다. 네, 오늘은요. 지원 분야와 다른 직무를 회사가 먼저 제안할 때 대체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종종 면접을 보다 보면 면접관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는 분명히 이 분야에 지원을 했는데 다른 직무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먼저 이해해야 될 거가 면접관들은 어떤 심리로 이것을 묻는가예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면접엔요 정답이란 건 없어요. 면접에 정답이라고 알려주면 절대 믿지 마세요. 저조차도. 다만 상황에 맞는 우리의 생각이 답변으로 존재할 뿐이에요. 자, 그래서 면접에 있어서 이런 의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면접관이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주 긍정적인 케이스예요. 지원자도 모르고 있는, 나도 이해하지 못했던 나만의 강점을 면접관이 먼저 캐치해 준 경우. 그래서 나는 분명히 마케팅이라고 지원했는데 이 사람은 아니야, 기획에 엄청난 재능이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기획으로 좀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먼저 제시해 주는 거. 이거는 굉장히 긍정이죠. 두 번째는 좀 부정적인 경우인데 직무 지원 동기가 불분명해, 뭔가 좀 이상해,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런 경우에 그거를 검증하기 위한 낚시성 질문이야. 이거는 이제 걸려들면 그냥 바로 그냥 잡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회사의 인사제도 자체가 순환 보직제, 순환 직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는 사실 내가 어떤 한 분야에 너무나도 깊숙이 관여하고 싶고 그 분야만을 커리어로 생각하고 있다면 사실 회사의 인사제도를 따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기 위한 단계로서 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모든 답변 전에 전제라는 게 있어요. 이 전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전제 속에서 여러분의 정리된 답변을 하시는 거가 가장 전달력이 좋습니다. 뭐 이 질문에 답변이 없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전제는 절대 갖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회사의 판단이 적절하고 또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거 수용하셔야 돼요. 왜냐면 회사는 여러분들의 잠재성을 극대화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야 회사도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위한 배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구조화된 인재경영 시스템을 가진 회사일수록 많은 부분 통계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냥 뭐 감으로 때리는 물론 회사도 있지만 구조화된 인재경영 시스템을 가진 회사는 통계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게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가 원했던 내용이 아니더라도 나는 주어진 역할과 일에 최선을 다한다, 충실하고 그것으로 나도 성장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전제는요, 회사가 제안하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직무 전문성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나만의 생각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거를 너무 고집쟁이처럼 끌고 갈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내 생각은 있다 정도의 내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의 전제가 있다라는 상황에서 이 답변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부터는 굉장히 눈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눈치만 있어도 밥은 굶지 않아요. 눈치가 굉장히 중요해. 근데 면접을 딱 보고 있는데 지금 딱 보니까 내 필살기가 지금 먹혀. 면접관이 내 말에 주의 깊게 귀 기울이고 있고, 나의 뭐 어떨 때는 쪼크에 빵빵 터지기도 하고, 또는 나의 생각을 아빠 미소라든지 뭐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이거를 잘 받아들여주고 있어. 수용성이 있는 상황이야. 그렇다면 이거는 긍정적인 상황에서 질문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때는요, 그냥 회사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커리어는 이렇지만 회사가 이런 판단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마무리하시면 거의 도장을 찍는, 거의 끝나는 거죠. 거기서 벌써 이 사람은 인성까지 됐구만 이래가지고 그냥 바로 합격이 되는 경우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때 쓰시면 좋은 표현이 뭐냐면, 이거 책 읽러 오시면 다 항상 우리가 듣는 얘기, 책 읽러 꼭 오세요. 책 읽러 오시면 다 되는데, 회사의 성장, 조직의 성장이 나의 성장과 직결된다라는 관점을 어필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거꾸로 반대 경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잘 안 먹히는 것 같아. 내 직무 전문성에서 계속 의심을 갖고 있는데 이 질문을 던졌어. 그럼 그건 거의 100% 낚시성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럴 때는 그냥 낚시를 이렇게 왜 미끼 딱 해가지고 탁 던졌는데 갑자기 확 물면 바로 이게 그냥 끌려오죠.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낚시성 질문을 딱 들어왔을 때는 이게 딱 보고서 분위기가 조금 뭔가 시원찮아. 그때 여러분들이 저는 사실 그 직무도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넌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래가지고 그냥 바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낚시성 질문을 회피하시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 낚시성 질문이 던져질 정도가 됐다면 사실은
안타깝지만 그 면접에 좋은 결과가 있을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 어찌됐건 그래서 저도 이게 내가 잘 모르겠다. 이게 지금 낚시성 질문인지 아니면 나를 긍정적으로 봐서 이런 건지 정확히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앞에 첫 번째 케이스에서 말씀드렸던 답변을 그대로 하시는 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회사의 제도를 언급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 그때는 회사의 제도에 대해서 인정과 수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는요.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결국에는 더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회사에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대표이사를 선임하거나 또는 뭐 임원 발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요. 한 직무에서만 쭉 성장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뭐 영업통이라고 할지라도 영업을 하다가 기획도 잠깐 했다가 마케팅도 했다가 인사도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시야가 넓어지고요. 포괄적인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리더십을 발탁할 때는 어떤 직무 경로를 거쳤는지를 반드시 검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제도적으로 여러분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거를 마다하려고 하지 마시고 당연히 이 회사의 제도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성장에 나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이런 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에게 선택권이 만약에 있다면 나는 이 직무에서 전문성을 더 쌓고 싶습니다. 이런 말 정도는 넣어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무조건 회사가 하라는 대로 끌려가는 건 아니야. 내 나름의 생각은 있어. 하지만 조직이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있을 거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수용하고 존중합니다 라는 의미의 표현으로 그런 것들을 두 가지를 같이 써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하면요. 면접관들은 나름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 던집니다. 면접에서 의도 없는 질문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그게 구조화된 채용을 따르고 있는가 아닌가의 차원일 뿐이지 대부분은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상황을 딱 보고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는가, 긍정인가 부정인가 아니면 중립적인 상황인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시 그에 맞는 답변을 여러분의 생각을 던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이에요. 일단 들어가고 나서 길을 찾으세요.